안녕하십니까. ISMSP 위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나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시험에서의 공포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목숨을 끊는 학생이나 수강생들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은 기본적으로 특정 인원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줄 세우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이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백지를 내고 놀 생각에 즐겁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스트레스입니다. 신체적으로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거나 근육통,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오고,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감, 초조, 불안, 우울증, 피로감, 두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행동적으로는 혀를 깨문다거나 머리를 쥐어뜯는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심하면 공황장애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시험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가 반복이 되면 더 크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쟁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시험이 왜 발생했는지 한번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라딘의 지니처럼 인간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익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소유 욕구에 의해서 생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이라는 생산활동 조직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죠.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이 가능한 기업만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축구 선수의 라인업, 선발 라인업에 드는 인원이 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이냐? 지식, 기술, 능력 따위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과거 시험에서 있던 것 같이 현재에도 공무원 시험에 나란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제 행정의 민주화와 유능한 인력의 확보라는 행정의 능률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공무원 임용입니다. 직무 적격성입니다. 응시자가 과연 직무 수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정하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효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고요. 효용성에는 크게 5개로 볼 수가 있는데, 타당도, 측정하려는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신뢰도, 측정 수단으로서 갖는 척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 객관도, 응시자의 시험 답안지를 누가 채점하여도 동일한 성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야 함, 난이도, 선발 대상 수준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여 득점이 고른 분포를 이루어야 함, 실용도, 측정 도구의 실용적 가치 척도, 측정 도구가 경비와 시간을 적게 들여서 측정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여야 함.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타당도는 측정, 신뢰도는 일관성, 객관도는 평가의 객관성, 난이도는 난이도, 실용도는 가능하면 평가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실용도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잘 반영이 된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테스트 와이즈니스라고 시험에 관한 지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 뉴욕타임즈에 중화민국의 장진옌 교수가 연구하였는데요. 왜 누구는 시험을 잘 보고 누구는 망칠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시험과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공식화하였는데요. 시험 점수는 T, 진짜 실력이고 감점 요인은 E, 측정 오차입니다. 그래서 X는 T 플러스 2인데요. 여기서 2는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실력보다 항상 낮은 스코어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값은 이제 콤트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콤트 유전자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도파민의 양이 과잉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이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초조와 불안을 억제하는 역할을 콤트 유전자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통계를 보니까 이제 중간형이 40%, 그리고 걱정쟁이형이 10%, 전사형이 50%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전사는 워리어, 싸우는 투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걱정쟁이형은 걱정 때문에 몰입하지 못하는 형이고요. 중간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전사형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쟁이형은 도파민을 분해하기에는 전사형보다 느립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요. 전사형은 도파민을 분해하는데 짧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수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사형은 시험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 즉 자주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걱정쟁이형은 IQ가 낮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걱정쟁이형은 어떠한 문제를 숙고해서 판단하고 이런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시험과 돈의 관계입니다. 시험에서 학생의 고득점 역량은 가족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을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이며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한 말인데요. 시험도 단순하게 투입, 즉 돈이 투입이 되면 점수가 산출이 고득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기술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EBS의 자료나 제가 웹서칭한 자료들 위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유명 강사가 말하는 시험의 기술, 당연히 저는 아니고요. 이 네 가지를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암기다. 아까 시험을 잘 치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따로 모아야 한다. 여기 왼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암기장을 만들고 그것을 반복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시험은 패턴이 존재한다. 즉 어떠한 시험, 사법고시까지 포함해서 한 2년 정도면 유형의 패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ISMSP 시험과는 관련은 없지만 실기시험은 관련이 있죠. 논술시험은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글씨체에 따라서
어떠한 글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하다 했던 것인데 유명 강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입니다. 시험은 경쟁사회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시험을 잘 보는 유전자가 있다. 세 번째, 시험 성적은 경제력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 시험의 기술은 암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암기가 된다면 분명히 유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잘 보셔서 꼭 인재가 선발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